하얗게 각질이 뜨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어떤 스킨케어 방법을 따라해도 피부가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제 집중해서 봐주세요. 유튜브 100만 조회수를 넘긴 피부 좋아지는 비밀 변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스킨케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방법은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유튜브에서 무려 100만 회 이상을 조회한 스킨케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비슷한 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튜브 방법대로 해보니 다음날 정말 피부가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도 똑같은 영상으로 만들었냐고요? 아니죠.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바꿔서 다음날 바로 속광나는 피부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여자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방법이니 제 방법을 참고하셔서 집에서 관리해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환절기 피부가 뒤집어지기 마련이죠. 하얗게 각질이 뜨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어떤 스킨케어 방법을 따라해도 피부가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제 집중해서 봐주세요. 유튜브 100만 조회수를 넘긴 피부 좋아지는 비밀 변기 알려드릴게요. 총 5단계이니 한 번은 그냥 쭉 보시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관리해서 피부과 가는 비용을 아껴보자고요. 1단계는 기본 세안하기입니다. 저는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약산성으로 세안했는데 만약에 화장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원래 하시는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1단계는 세안보다 중요한 게 헹궈내기입니다. 1단계 세안을 하신 후 헹궈내실 때 아주 상여자스럽게 하셔야 해요. 그게 뭐냐고요? 이거예요. 푸 세안하기입니다. 우리 얼굴에는 노폐물이 쌓이는 곳 T존, 노폐물이 빠지는 곳이 턱 라인이라고 해요. 물이 앞에서 튀겨주면서 노폐물이 빠지고 물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품을 뭘 써도 피부가 좋아지지 않고 어떤 관리를 받아도 그냥 그렇다면 속는셈 치고 따라 해보세요. 세안하는 방법을 이렇게만 바꿔도 피부가 정말 좋아진다고 해요. 대신 주변에 물이 많이 튈 수 있으니 주의하면서 해주세요. 예쁘게 세안하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 물을 튀겨가면서 세안하시는 거예요. 2단계는 효소 파우더를 이용해서 각질 제거 팩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효소 파우더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는 게 아니라 팩을 해주는 거예요. 각질 제거를 하는 이유는 피부에 불필요한 각질을 정리해서 다음에 바르는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더 잘 침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저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파파 레서피 사용할게요. 내돈내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부에 절대 롤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각질 제거제 사용하실 때 피부에 롤링 많이 하시죠? 파파 레서피 효소 파우더는 호두 껍질이 들어있어서 롤링하면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롤링하지 않고 팩처럼 피부에 올려주기만 할 거예요. 소주컵에 효소 파우더 500원 동전 정도 넣은 뒤 미용붓에 물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그리고 물 묻은 붓으로 저어가면서 거품을 충분하게 만들어주세요. 수도꼭지에서 물 조절을 잘한다고 해도 물량 조절이 어려워서 흘러내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붓으로만 물량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얼굴에는 피부 결이 있고 수많은 주름이 있죠. 붓터치는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피부결 방향대로 꼭 발라주세요. 각질 사이사이, 주름 사이사이에 있는 불필요한 각질을 충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부결, 주름 방향대로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마도 위로 발라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관리인데 제대로 해보자고요. 5분 정도 올려두신 후에 미온수로 한 번 더 상여자스럽게 푸 세안해주세요. 3단계는 내 피부에 필요한 화장품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제 항노와 주름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리든 수분크림에 디오디너리 매트릭시를 넣어서 발라줄게요. 토리든 수분크림을 쓰는 이유는 지성, 건성 모두에게 적합하고 매트릭시를 쓰는 이유는 레티놀처럼 피부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세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포에게 너 빨리 가서 일해 라고 신호를 전달하여 피부 스스로가 재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특히 매트릭실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보습 성분과 함께 발라주었을 때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함량이 높은 토리든 수분크림에 섞어서 발라주는 거예요. 디오디너리 매트릭실은 매트릭실 함유가 10%로 꽤 높은 편이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30대이신 분들 중에 항노화 제품이 아무것도 없다면 매트릭실 추천할게요. 단 레티놀과 비타민C 제품은 이 단계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만약에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기본 관리가 다 끝난 후에 마무리 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소주컵에 수분크림을 충분히 덜어주세요. 그런 다음 매트릭시를 한 스포이드 꽉 차게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이제 또 바를 때가 중요해요. 아까 효소 클렌저를 바를 때처럼 피부결을 따라서 발라주세요. 4단계는 랩을 얼굴에 올려주는 거예요. 집에 있는 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인터넷에 얼굴 모양 랩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피부와 랩 사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밀착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스팀타올을 물에 적신 후 꽉 짠 뒤에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만 데워서 얼굴에 올려주세요. 저는 다이소에서 얼굴 모양 스팀타올을 구매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스팀 타월이 절대 뜨거우면 안 돼요.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뜨거운 타월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데요. 우리는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피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스팀 타월은 1분 내외로 사용하시고 절대 뜨겁지 않게 약간 따뜻하다 할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10분 정도 비닐팩을 올린 상태로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랩을 제거한 뒤 수분팩이 다 흡수되지 않았다면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서 흡수시켜주세요. 5단계는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모델링 팩인데요. 모델링 팩은 피부 진정 및 쿨링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피부결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가루 2컵을 고무볼에 넣어주세요. 물은 1컵 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메디플라워 틱토리 모델링 팩을 사용하는데 쿨링감이 정말 좋아요. 메디플라워는 피부 미용 시험 준비할 때 정말 많이 썼던 브랜드인데 홈케어로 많이 사용하길래 저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모델링 팩을 얼굴에 올릴 때는 스파츌라가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얼굴에 바를 때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바를 수 있어요. 한번 얼굴에 올려주시고 고무볼 끝부분에 스파츌라에 남아있는 팩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다시 떠서 얼굴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모델링 팩을 올리고 10분 정도 기다린 뒤 제거해주세요. 남아있는 모델링 팩은 해면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레티놀과 비타민C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2단계에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을 바를게요. 레티놀을 충분히 흡수시킨 뒤에 앞에 사용했던 매트릭시 앰플과 수분크림을 섞어서 얼굴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유튜브 100만 조회를 찍은 피부 좋아지는 방법이니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꼭 한번 해보세요. 댓글을 보니 일주일에 몇 번 하면 되나요? 하는 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피부에 자극되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귀찮지만 않다면 일주일에 2-3번 하셔도 됩니다. 모두 꿀피부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안녕!